해발 5,137m. 터키 동부 아그리 지방의 하늘을 찌르는 이 산봉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를 품어왔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주가 7째 달꽃 그 달 열일의 날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단 한 문장.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촉발한 탐험과 논쟁과 믿음의 역사는 실로 3,500년을 훌쩍 넘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항공장교가 산 중턱에서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이후 이 산은 고고학자와 신학자, 모험가와 음모론자 모두가 동경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터키와 중국의 연구팀이 최첨단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발표한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학계와 종교계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수십만 년 된 화산암 지층 속에서 포착된 직사각형의 구조물. 자연적인 지형이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배를 닮은 이 기하학적 형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신화인가? 역사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제3의 무언가인가요? 오늘 우리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성경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미스테리를 단순한 종교적 서사로 치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원전 21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들의 경고를 받아 거대한 배를 짓고 인류와 동물을 태워 대용수로부터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와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신의 경고, 방주 건조, 동물 수집, 홍수, 새를 날려 육지를 확인하는 장면까지. 두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은 20세기 고고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72년 대형 박물관의 조지 스미스가 니네베 발굴품 중에서 길가메시 서사시 홍수 이야기가 적힌 점토판을 발견했을 때 런던 언론은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기원했다고 보도하며 빅토리아 시대 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 고고학자들은 이 유사성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통된 기억일 수 있다는 증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자체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아르메니아어로 마시스라고 불리는 이 산은 아르메니아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장에는 지금도 아라랏산과 방주가 그려져 있으며 이 산은 현재 터키 영토 안에 있지만 아르메니어인들에게는 성산 중의 성산입니다. 기원 후 4세기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아라랏산에는 방주의 잔해가 남아있으며 현지인들이 방주의 역청을 가져다 부적으로 사용한다고 기록했습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실크로드를 여행하며 이 산을 지나쳤고 그의 여행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르메니아에는 아라랏이라 불리는 매우 크고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 위에서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다고 전해진다. 그 정상은 늘 눈에 덮여 있어 아무도 오를 수 없다. 이처럼 아라랏산은 기원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방주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 탐험의 역사도 드라마틱합니다. 191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산 정상 부근에서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는 조종사 로스코프스키의 보고를 받고 두 팀의 탐사대를 파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탐사 보고서는 러시아 혁명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며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미국 공군이 아라랏산 상공을 비행하며 촬영한 사진에서 이상한 구조물이 포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 사진은 아라랏의 이상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터키 탐험가 팀이 해발 4,200m 지점에서 목재로 추정되는 물질의 샘플을 채취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 후 400년 사이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방주의 잔재인지
아니면 후대의 종교적 구조물인지를 두고 학계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갈래의 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세 길은 단순히 학문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기원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창세기의 기록은 문자적 역사입니다. 복음주의 성서학자 존 우드 모라페는 1996년 출판한 저서 노아의 방주, 타당성 연구에서 방주의 규모와 구조를 창세기 기록의 근거에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알려진 모든 동물 종을 수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창세기가 묘사하는 방주의 크기, 즉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은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5m 길이의 선박으로 20세기 초까지 철선이 등장하기 전 목조 선박의 최대 크기에 근접합니다. 신학적 전통에서는 아라랏산이 방주의 최종 정박지라는 창세기의 진술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방주의 잔해는 지금도 그 산 어딘가에 존재하며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이 입장에서는 2023년 위성 사진의 구조물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두 번째 길, 즉 주류 고고학과 지질학이 걷는 길은 훨씬 더 복잡한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해양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은 1996년부터 수행한 흑해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기원전 5600년경 지중해 해수가 보스포루스 해협의 천연댐을 무너뜨리며 흑해 분지로 급격히 유입되었다는 흑해 대홍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때의 홍수 규모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에 달하는 유입량으로 흑해 수위를 빠르게 높였으며 당시 흑해 주변에 살던 신석기 농경 공동체들은 이 재앙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라이언과 피트먼은 이 집단적 재앙의 기억이 수메르와 히브리 문명의 홍수 신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아라랏산의 직사각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이를 화산 활동과 빙하의 오랜 작용으로 형성된 자연 암석 구조, 즉 파레이돌리아 현상의 전형적 사례로 설명합니다. 파레이돌리아란 인간의 뇌가 무작위적 패턴 속에서 익숙한 형태를 인식하려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세 번째 길은 더 대담하고 때로는 논쟁적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활발히 연구된 두아루피나르 유적 가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터키 아그리 지방의 두아루피나르 마을 인근에는 해발 약 2000m 지점의 배 모양의 지형이 존재합니다. 길이는 약 170m, 너비는 약 50m로 이 수치는 창세기가 묘사하는 방주의 크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1960년대 터키 군대의 항공 측량 중 처음 발견된 이 지형은 론 와이어트를 비롯한 탐험가들에 의해 진짜 방주의 흔적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학계는 이를 자연적인 침식 지형으로 분류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해성 모두 각자의 내부 논리를 갖추고 있으며 어느 하나도 완전히 반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이야기는 지금도 열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위성 탐사의 충격적 결과라고 불린 그 사진은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2023년 9월 터키 아흐르 이브라힘 체첸 대학교와 중국 홍콩침 예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 분석과 현지 지질 샘플링을 결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조사한 지점은 아라랏산 동남쪽 사면의 해발 약 4000m 지점으로 이곳에서 가로 세로 비율이 약 4, 1에서 6, 1 사이의 직사각형 패턴이 위성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패턴이 단순한 자연 침식이나 화산암의 전리 구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적 규칙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에서는 해양성 퇴적물과 선박 건조에 사용되었을 법한 해초,
그리고 동물의 분변 화석으로 추정되는 유기물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즉각적인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이스탄불 기술대학교의 지질학 교수 메흐메트 아크유는 아라랏산이 활화산 지역임을 지적하며 화산 분출과 이에 따른 화쇄류 퇴적 과정에서 매우 규칙적인 직사각형 전리 구조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라랏산의 지질학적 특성상 빙하의 전진과 후퇴가 수만 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원래 있던 암석 구조가 마치 인공 구조물처럼 다듬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이 더욱 흥미로워지는 것은 아라랏산 위성 탐사의 역사가 사실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 미국 지구자원위성 랜드셋 1호가 찍은 아라랏산 위성 사진에서 이미 이상 구조물이 포착되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기밀 해제된 미국 정찰 위성 코로나의 사진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미국 국립지리원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에 성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선명한 사진은 1960년대 후반에 촬영된 것으로 빙하가 예외적으로 많이 녹은 해에 찍혀 구조물의 윤곽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좌표는 북위 39도 42분, 동경 44도 17분 일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점은 여름철에도 빙하가 완전히 녹지 않는 지역입니다. 가장 논쟁적인 증거는 어쩌면 지질학적 위성적 데이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문헌 기록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바빌로니아의 사제이자 역사가였던 베로수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산 위에 배가 남아있으며 사람들이 그 배에서 역청을 긁어 부적으로 삼는다. 기원 후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그 땅을 방주의 착지라 부르며 오늘날에도 그 배의 일부가 남아있다고 보여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두 기록 사이에는 약 3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를 넘어서도 동일한 증언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화의 반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3,500년 전의 낡은 기록, 그리고 2023년의 최첨단 위성 카메라. 수천 년의 시차를 둔 이 두 개의 시선이 지금 터키 동부의 외딴 산봉우리를 동시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인류는 왜 과학이 신을 대체했다고 믿는 오늘날까지도 그 험난한 얼음산 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유물을 찾겠다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대전환기이자 인류의 가장 깊은 상흔이었던 대홍수라는 거대한 기억의 퍼즐을 완성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시원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에 가깝습니다. 위성이 포착한 직사각형의 그림자는 과학과 신화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인류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해발 4,000m, 북위 39도 42분, 동경 44도 17분. 만년설 아래 숨겨진 그 거대한 형태는 과연 수만 년의 빙하와 화산 활동이 빚어낸 자연의 정교한 착시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새벽, 대재앙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대지에 안착했던 노아의 방주의 진짜 잔해일까요? 아라랏산은 여전히 그 단단한 얼음 장막 뒤에서 인류에게 쉽게 답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성 사진 속 직사각형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대에 지워진 역사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만든 자연의 장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